안녕하세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로는 17년도 임용 문제를 살펴보고 개념, 특징, 중요 요소, 행동 중재 방법과 전략 순서로 보겠습니다. 일단 17년도 유아특수 임용 문제 8번을 볼 건데요. 문제를 다 보지 않고 별표 쳐놓은 2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었다가 문제를 풀어본 후에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오른쪽 2번 문제를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 방법 중 A에서 선행사건 조절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를 찾아서 쓰면 되는 내용인데요. 선행사건 조절, 이 단어만 보더라도 선행이 되는 사건을 찾아서 쓰면 된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왼쪽에 교사가 아동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4가지를 밑줄 쳐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답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친사회적인 행동, 즉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형성을 하고 이 행동이 한 번만 발생되고 끝이면 다시 문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친사회적 행동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유지될 수 있게 일반화를 지원하는 모든 종합적인 접근법이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행동은 학습된다는 행동과학 원리에 근거하고 둘째, 실용적인 중재를 강조합니다. 셋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데요. 행동의 변화가 학생의 하루 생활에 전 시간대와 장소에서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지속적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개인이 아닌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말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어느 한 전문가만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어렵기 때문에 학교 안의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에 접근하는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중요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둘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생태학적 접근입니다. 문제 행동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을 살펴보는 게 요구됩니다. 셋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중재 대상자를 존중하는 개별화된 중재 접근이며 넷째, 기능평가에 기초한 진단 중심의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자폐성 장애 학생이 비슷한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고 해도 기능은 모두 다를 수 있고 한 명의 자폐성 장애 학생의 한 가지 문제 행동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기능평가에 근거해서 중재 접근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예방적 접근이고 여섯째, 팀 접근입니다. 일곱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중다요소 중재 접근인데요. 이 말은 긍정적 행동 지원은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기술 습득 중심의 중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적 중재 접근이나 심리적 중재 접근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교육적 접근입니다. 이렇게 특징과 중요 요소를 살펴봤고 이어서 행동 중재 방법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동 중재 방법에는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기술 습득 중심의 중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행사건이나 후속 결과를 수정하거나 제거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켜 환경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기술인 대체 행동을 습득시켜서 문제 행동 대신 할 수 있게 하는 3가지 방법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선행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해서 문제 행동이 유발하지 못하게 환경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밥을 못 먹고 등교해서 배고플 때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학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면이 부족하여 피곤할 때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학생을 안정실이나 진정 공간에서 쉬게 하는 것도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는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제공되는 후속 결과를 수정하거나 제거하여 환경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는 중재 전략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시키고 증가시키는 중재 전략과 문제 행동의 감소를 위한 중재 전략, 그리고 습득된 기술과 행동의 유지를 위한 중재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시키고 증가시키는 중재 전략에는 강화나 토큰 경제가 있습니다. 강화는 만약에 어떤 아동에게 강화물이 칭찬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행동했을 때 칭찬해주면 아동은 칭찬을 받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동의 강화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강화를 하고 토큰 경제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토큰을 1개 주고 이 토큰을 10개 모아서 아동이 좋아하는 과자랑 교환을 하는 이런 중재 전략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감소를 위한 중재 전략에는 마찬가지로 강화, 속어나 반응대가 등의 중재 전략이 있습니다. 속어는 강화를 제거하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한 아동이 감각적 강화 때문에 자신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 아동의 손에 장갑을 끼워서 감각적 강화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반응대가는 좀 부정적인 방법인데 문제 행동을 보이면 강화를 잃게 해서 행동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벌금 같은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교사의 허락 없이 자꾸 자리를 이탈하면 이탈할 때마다 이미 습득한 하트 스티커를 1장씩 뺐음으로써 자리 이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습득된 기술과 행동의 유지를 위한 중재 전략에는 과잉학습과 분산학습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잉학습은 학생이 적절한 수준으로 기술을 수행하는 걸 학습한 후에도 계속 연습시키는 것이고, 분산 연습은 목표 행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분산시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술 습득 중심의 중재는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술이나 행동을 습득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기술에는 자기관리 기술,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성 기술이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제시문의 4가지를 보면 도움 요청 방법, 좋아하는 활동 자료, 선택, 차별 강화, 쉬는 시간 자주 제공이 있는데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선행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해서 환경을 재구성하는 선행사건 조절에 해당하는 2가지는 좋아하는 활동 자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쉬는 시간을 자주 제공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선행사건을 수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차별 강화는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전략이었죠. 지금까지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과 중요 요소, 중재 방법과 중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